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문화 변동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변동이라는 게 뭐예요? 문화 변화죠. 그 문화 변화를 할 때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변화가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원인을 지금 살펴보는 건데, 보통 이거는 여러분 앞에 건 아실 거예요. 내재적 원인, 외재적 원인. 그죠?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원인, 또 외부에서 발생하는 원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원인을 보는데요. 우리가 보통 내재적 원인은, 두 개로 나누죠? 발명, 또 발견. 그 발명과 발견은 뭐가 다른가요? 예? 발명은 없는 것에서 있는 걸 하는 거죠. 무에서 유. 그죠? 그 다음에 발견은요. 그냥 있는 거 발견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불. 우리 인류가 이렇게 봤을 때 예전에 태초에 그 불은 원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차돌 같은 거 이렇게 딱딱 쳐가지고 이렇게 불하고 그래서 원래 있던 것을 그냥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유에서 유는 발견이고 아예 없던 거에서 새로운 것을 발명한 것을 이제 발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견과 발명의 차이점. 그래도 1차 발명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유리 같은 거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이거를 응용해서 또 발명한 게 안경 같은 거죠. 거기다 이제 틀을 더 해서 그래서 안경 유리를 끼워서 더 강화돼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2차. 그래서 1차 발명, 2차 발명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외재 원인은 이제 전파라고 있는데 이 전파는 뭐 직접적 전파, 간접적 전파, 자극 전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직접적 전파는 뭐고 간접적 전파는 뭐냐? 근데 보통 직접적 전파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뭐 전쟁 같은 게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전쟁을 통해서 우리 그 제국주의적인 문화 전파 이런 게 이제 뭐 직접적 전파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이민 가는 거 있을 수 있네요. 그죠? 뭐 이런 전파, 하여간 직접적으로 이렇게 뭔가 전파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 전파는 또 뭐가 있나요? 뭐 무역거래라든지 또 여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 통해서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자극 전파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예전에 한참 좀 돌아가서 우리가 설총이라는 분 아시죠? 설총에 뭐가 유명하죠? 설총에 이두. 그죠? 이두는 뭐예요? 네? 이두는 한자의 음과 뜻을, 그죠? 한자의 음과 뜻을 우리나라 그 언어에 맞게끔 만든 게 이제 이두잖아요. 근데 이게 왜 자극전파냐면 설총 이분이 중국에 가서, 그죠? 그래서 다른 나라 한자, 그 다른 나라는 그 한자 문화가 되게 발전됐었죠. 그때 중국은. 그래서 다른 나라의 자극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두라는 문자를 만든 거죠. 그래서 자극 전파. 이게 자극 전파가 되죠. 또 우리나라 뭐 옛날에 한 19세기가 되겠네요. 뭐 18세기, 19세기 때 우리나라 이제 동지사로 청나라에 따라갔다가 청나라의 그 문물을 보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실학파. 보통 실학파가 이제 또 자극전파 개념을 좀 많이 해줬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재적 원인, 뭐 외재적 원인, 요거는 이제 문화를 변동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을 되겠고요. 그 외재적 원인은 이제 전파가 되겠다. 그죠? 자,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르게 좀 설명한 사람이 있거든요. 테오도시우스 이제 도부잔스키라고 이제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분은 진화 생물학자이기도 한데 생명체는 우연이 아니라 내부의 역동적 상호 결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스스로 긴장감을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긴장감이 없으면 그냥 생명체는 망한다. 이제 이게 진화, 생명체는 스스로 이렇게 긴장감을 부여해서 자기가 살려고 스스로 긴장감 부여하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성장한다. 그래서 이런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가 생명의 변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테오도시우스 도부잔스키입니다. 네, 뭐 이건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한 거니까요. 문화도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문화의 원인도 뭐라고 봤냐면 이런 생명체, 유기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본 거죠. 그래서 문화도 이렇게 스스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과 역동적인 상호작용 하다 보면 막 긴장감도 되고 뭐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오르락내리락. 이런 결과 속에서 이제 어떤 문화가 변화한다라는 역동적인 변화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관점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문화를 유기체적 맥락으로 이제 보는 그런 진화 생물학자 또 뭐 이 문화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제 이해하는 거죠.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화를 진화론적 관점에서 해석할까 아니면 또 뭐 구조적 관점에서 볼까 뭐 이런 것도 맥락에 따라서 또 논쟁이 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문화가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명을 한다고 해서 그게 또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또 관점에 따라서 또 틀리니까 여러 관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진화론적 관점에서의 문화를 한편 그냥 설명을 드린 것 뿐입니다. 이게 다라는 건 아니에요. 자, 한번 다른 쪽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문화의 원인이 있으면 이제 양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양상은 뭐겠어요? 문화 간 접촉으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변동이죠. 문화 변동. 그 또 문화 접촉 또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접촉, 접변 뭐 이렇게 하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접변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이민 가서 내가 그죠? 우리나라 문화와 또 그 나라 문화 같이 또 병합하게 되겠죠. 강제적 접변은 뭐 침략한다든지 또 우리나라 또 일제 강점기 같은 경우 있을 수 있죠. 뭐 일제 강점기는 뭐 여러 번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강제적 접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이런 문화 양상에서 우리가 하나 좀 살펴볼 것은 이렇게 금방 막 이렇게 또 변동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참 동안 또 지속돼요. 예를 들면 이민 같은 것도 그렇고 침략 이런 것도 그래요. 한참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어느 사이에 어느 순간 그냥 급격히 사라져 버리는 이제 그런 양상을 띠는 게 이제 문화 접변입니다. 이 문화 접변은 이제 요거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공식적 차원, 기술적 차원, 또 뭐 공식적 차원에서 비공식적 차원, 또 기술적 차원. 그러면 이제 공식적 차원이 뭐고, 비공식적 차원이 뭐고, 또 기술적 차원이 뭐냐, 이 세 가지.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제 좀 깊이 있게 말씀드릴 제목이라서, 요런 것만,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만 여러분 지금 이해하시고요. 뭐, 공식적 차원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다음 시간에 뭐 설명을 했는데,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 뭐 이런 거 있죠?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래요? 예를 들면 이거 있죠?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된다. 그건 우리 당연한 어떤 문화적 차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공식 차원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 것을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게 기술적 차원이고, 비공식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차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심도 있게 예를 들어가면서 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상 이제 이해하셨죠? 원인, 양상은 뭐예요? 접변. 자발적 접변이 있고 강제적 접변이 있다. 근데 이 접변의 방식은 뭐 공식적 차원에서 기술적 차원으로 나타나고, 또 공식 차원에서 비공식 차원으로 나타나고, 또 비공식에서 기술적 차원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 개념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했지만 좀 깊이 있는 설명은 우리가 다음 주에, 어차피 이거 좀 깊이 해야 돼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우리가 생각을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화접변의 이제 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접변이 문화와 문화 간의 접변이 이루어지는 그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제 문화 공존, 동화, 융합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화 공존은 뭐냐, 동화는 뭐냐, 융합은 뭐냐, 이렇게 개념은 우리가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뭐 여러분 고등학교 때 사회문화 시간에 한번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뭐 생소하거나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문화 공존은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플러스 되잖아요. 이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 그냥 두 문화가 나란히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 차이나타운 어때요? 미국이라는 그런 문화 속에서 중국이라는 그 문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다 있는 거. 문화 공존. 문화 동화는 뭘까요? A 플러스 B, A라는 문화와 B라는 문화가 같이 접변을 이루어서 A 또는 B, 이 둘 중에 하나만 남는 거죠. 하나의 문화 사라지고 다른 문화로 이제 대체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 인디언 있죠. 원래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거의 이제 미국 그 백인 사회에 흡수되어서 인디언 문화는 없어졌죠. 그죠? 근데 원래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원래 영국 청교도나 뭐 다양하게 유럽에서 많이 넘어왔었죠. 그래서 미국 사회를 형성했는데, 이 아메리칸 인디언하고 이제 문화 동화를 이룩하면서 이제 결국은 아메리칸 미국인들만 남았죠. 그게 이제 문화 동화. 이해하셨죠? 그럼 문화 융합은 뭘까요? A하고 B가 생겼는데요. 두 문화가 접변이 생겼는데 전혀 다른 문화가 생긴 거죠. 두 문화가 결합해서 새로운 문화가 나타나는 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불고기는 한국 문화고 버거는 어떤 문화예요? 버거 우리가 고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빵 이런 거는 아마 이제 아메리칸 미국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고기하고 이 빵이 합쳐져서 불고기 버거라는 새로운 이렇게 상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불고기 버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은 불고기를 또 그냥 패트로 해서 먹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불고기, 원래는 이렇게 불고기 아시죠? 불고기를 해서 지글지글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이제 불고기 버거가 이렇게 됐고. 자,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여러분 뭐 알렉산더 대왕 워낙 유명해서 많이 아시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원래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 위에 마케도니아의 이제 왕입니다. 이제 이분의 아버지는 이제 필리포스 2세라고, 또 굉장히 이분은 이제 마케도니아의 이제 왕이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땅을 좀 많이 넓히긴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인 알렉산더는
어느 때 사람이냐? 여러분, 뭐 굉장히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로마 이전이니까요. BC 336년부터 BC 323년까지. 굉장히 오래 사람이죠. 거의 아마 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그렇죠? 플라톤? 이쯤의 사람이지요. 알렉산더. 그래서, 이분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 스승은 우리가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그래요.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은 누구죠?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스승은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 그 이전은 뭐예요? 소피스트. 소피스트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의 그냥 말로서 그냥 이렇게 말싸움 하는 사람들이죠. 여기 이제 소피스트죠. 물론 뭐, 엄밀히 보면 소크라테스도 좀 그런 사람이긴 하죠. 자꾸 물음을 되묻는 삼파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도 원래 소피스트의 한 종류다 라고도 보시는 분이 있지만, 이제 소크라테스가 다른 거는 그 이전까지는 자연 철학을 좀 많이 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많이 철학적인 질문을 했다라는 게 이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뭐 옆에 조금 가긴 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다 이렇게.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필리포스의 2세였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와 페르시아 거기를 다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늘날의 로마, 그리스 이게 다 정복을 합니다. 마케도니아가.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인도까지 점령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도 문화를 이 사람 가는 데마다 처벌하고 새로 하지 않고 그 문화를 수용을 했어요. 그 사람들을 인정을 하고 지배층을 인정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이 융성하게 문화가 성장을 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크게 번성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원래 이제 이 사람이 한 문화는 유명하게 간다라 미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간다라 미술은 인도에 그 예를 부처님 상 있잖아요. 원래 인도는 부처님이 거기서 탄생했는데도 그거는 좀 힌두예요. 힌두. 힌두상은 부처님보다 좀 야하죠. 또 약간 다신교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좀 다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문화에서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종교를 설명할 때 제가 힌두나 불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때 좀 자세히 가는 거로 하고 간다라 미술은 어쨌든 인도 미술 플러스 서양 미술입니다. 서양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인도의 부처님 상을 가져와서 부처님 얼굴이 그런 인도 아시아 쪽이 아니고 얼굴을 그 우리 미켈란젤로 다비드상 있죠. 이제 그런 얼굴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플러스 서양이 된 거죠. 요거를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거든요. 요 간다라 미술이라고 여러분 제가 여기다 좀 안 올려놨는데 간다라 미술 그 인터넷 한번 쳐보시면 미술이 좀 간다라 미술 양식이 뜰 거예요. 거기 보면은 약간 인도 양식 플러스 서양 양식이 이렇게 혼합이 돼 있어요. 그걸 간다라 미술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간다라 미술이요, 나중에는 요 아시아에 중국에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미치고, 또 어디를 미쳐요? 헬레니즘 문화도 미칩니다. 이게 나중에 로마 문화가 되죠. 그래서 이 간다라 문화, 미술이, 이 문화가, 요게 인도하고 서양이 이렇게 플러스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간다라를 만들고, 요 간다라 문화가 헬레니즘에 영향을 미치고 중국 아시아로 미치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치게 되는 거죠. 이게 문화 융합의 예입니다. 간다라 미술이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예? 뭐 그렇게 뭐 어렵거나 뭐 이런 건 없으신 거죠. 여러분 뭐 문화 접변은 고등학교 때도 하셨기 때문에 문화 공존, 문화 동화, 문화 융합, 문화 융합의 역사적 예는 간다라 미술. 뭐,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뭐, 크게 문제 없으실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죠. 원인, 양상은 접변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뭐예요? 결과. 그러면 이런 문화 변동, 이 문화가 변화한 그 결과가 뭐냐 이런 거죠. 그 문화 결과를 보니까 문화 지체 현상이 나타나고요. 또 기술 지체가 반대로 또 기술 지체도 나타나죠. 기술 지체가 나타나고 또 뭐가 나타나요? 아노미 현상, 정체성 혼란, 이렇게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개념들 한 번쯤 볼까요? 문화 지체는 뭐예요? 여러분 문화 지체라는 거는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죠. 이 속도 때문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정신이 못 따라가는 거죠, 그죠? 물질 문화가 더 앞서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 문화가 더 앞서 있고 비물질 문화가 좀 뒤쳐져 있는 거. 이걸 문화 지체라고 그래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운전 중에 휴대전화 교통사고 나는 거 있죠? 이건 뭘까요? 휴대전화가 발달하고 요즘은 뭐, 차에서 그냥 바로 인터폰 되잖아요. 이거 안 들고. 그래서 사고는 덜 나지만 이것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문화가 발전했잖아요. 근데 운전 중에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많이 해서 막 떠들고 이러면 좀 안 되죠. 그죠? 이런 게 조금 이제 우리 문화 지체로 볼 수 있고요. 기술 지체라는 거는 이게 반대가 됩니다. 오히려 정신이 더 우리 그냥 인간의 이성이나 정보화 이런 건 되게 발달됐는데 오히려 그 문화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예, 반대죠. 그래서 이걸 기술 지체 현상, 기술이 지체됐다 이거죠. 우리 인간의 정신, 이성을 못 따라오는 거. 그래서 이제 정신 문화가 앞서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문화 지체는 그 반대고. 그래서 기술 지체와 문화 지체는 반대다. 아노미라는 거는 이제 이런 혼란 때문에 나는 누구, 어디에 있지? 뭐 이런 거. 정체성 혼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제가 하나 뭐를 내드릴까요? 물음을 하나 볼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문화 융합, 우리 아까 간단한 미술을 예를 들었죠. 문화 융합의 예를 한 두 가지만 적어 보시고요. 그 이유까지 좀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매 시간 내는 물음이니까 여기다 한번 문화 융합의 예 두 가지, 우리나라에서, 우리 생활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문화 융합의 예를 두 가지만 찾아내 보시고, 그리고 그 예를 한 두 줄 정도만 이렇게 좀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뭐 너무.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여러 개 했죠. 원인 했고, 그 다음에 과정 했고, 결과까지 했어요. 그 결과로서 오는 게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문화 충격입니다. 우리 아까 그것 때문에 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정체성 혼란이 온다 그랬죠. 이게 이제 문화 충격이 하나의 결과일 수도 있거든요. 문화 충격은 예를 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문화가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문화가 닥쳐오고 또 내가 익혔던 것이 작용하지 아무 의미가 없어질 때, 그때 이제 감각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감각 상실하고, 그 다음 거 혼동이 오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거, 이게 문화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간의 간격 정도, 또 개인의 성향, 또 대처 방법에 따라서는 이제 이 문화화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충격을 받아들이는 그런 차이가 있다. 요걸 차이회적 문화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거 문화 충격 이렇게 그동안에 아주 익숙하던 것이 통하지도 않고 또 어떤 새로운 혼동, 불안, 좌절, 분노 막 이런 게 일어날 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이제 너무 이렇게 한 차원에서만 머물지 말고
좀 유연하게 다양한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금 문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여러분 여기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있나요? 없죠.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문화화되고 문화가 내면화돼서 여러분 사회화가 됐죠. 그래서 고등학교 나오시고 대학 오셨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요? 내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미래를 바라보고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시고 또 고민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어쩌다 태어났지만 그것을 어차피 태어난 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아니 나 어쩌다 내가 원하지 않아서 태어났는데 나 다시 들어갈래. 이럴 순 없잖아요. 어쩌다 태어났지만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거를 내가 인수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저 미래를 위해서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 시간에서 충실히 열심히 사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바로 실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근데 우리 예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어때요? 나라는 주체가 여기 있고 객체는 저기 있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고 또 시간은 저기 있죠. 나는 여기 있는데 시간은 저만큼 흘러가요. 그 지난 시간에 뭐라 했어요? 크로노스라고 표현했죠. 카이로스적 시간이 아니고 근데 진정한 시간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실존하는 시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거는 어떤 시간이라고요? 그게 바로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나와 함께 있는 시간. 그럴 때만이 여러분이 진정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어땠어요? 사람은 왜 사는가? 이런 물음을 하면 이제 교회 다니거나 이제 종교를 가진 사람은 되게 목적론적 삶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너 왜 사니? 이러면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부처님의 선행을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겠죠. 또 다르게는 뭐라 그래요? 너의 본질이 뭐니? 그러면은 글쎄 내 본질이 뭘까? 글쎄 여러분은 뭐겠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 본질이 뭐예요? 그럼 본질이요? 글쎄요. 의자의 본질은 뭘까요? 의자는 앉는 게 본질이고 시계의 본질은 뭘까요? 시계 잘 돌아가는 거죠. 연필의 본질은 잘 써지는 거죠. 근데 사람의 본질은요? 대답이 쉽지 않죠. 왜요? 사람의 본질은 하나가 아니거든요. 본질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죠. 뭐예요? 사람의 본질은 실존이죠. 실존. 뭐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느끼고 거기서 고민하는 거. 거기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이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에 앞서는 게 실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너무 실망할 거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나 이거 뭐 공부도 힘들고, 나 이거 뭐 될 것 같지도 않아. 이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얘기했죠? 정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뭐 운명론적으로 어떤 얘기는 많이 하죠. 야, 너 이미 정해졌어. 너 네가 모를 뿐이야. 이렇게. 운명론적. 그것이 아니고 내가 살면서 부딪히는 우연적으로 만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내가 하나하나 순간순간 내가 헤쳐나가는 그 삶 자체. 그게 바로 나의 삶이고 나의 인생인 거예요. 여기 이제 나중에 제가 요걸 조금 더 깊이 해서 나중에
죽음에 이르는 삶까지 해서 시간 날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조금 도움이 되라고 인문학적으로 조금 제가 낮춰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문화를 여기 문화 쪽에서 보면은, 문화도 똑같이요. 여러 분야가 있는데, 한 차원에서만 머물러서 해석하고 분석하려고 하는 거. 1 플러스 1은 2다. 이렇게 단순한 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각 개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 성향을 설명하지를 못하죠. 보편성만 설명하게 되죠. 아셨죠? 또 설명할 기회가 나중에 더 있겠죠. 그 다음에 문화 충격 방안에서는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일단 뭐예요? 시간을 좀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언어 습득, 또 그 과정을, 문화 과정 이해하고, 또 다양한 접촉, 또 과거 생활에 너무 매몰돼 있다든지 이러면 조금 힘들겠죠. 그죠? 여러분 이건 아시는 내용이라서 우리 인생 삶도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고 힘들 때마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여러분 자꾸 생각하고 자꾸 물어봐야 돼요. 이게 물음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아우 저러니까 뭐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뭔 말씀인지 혹시 이해하셨는지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드린지 모르겠네요. 자, 우리가 문화 설명하면서 이런 정도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그냥 문화 충격을 코로나 사태잖아요. 요즘에 요 문화 충격과 관련해서 코로나 사태라는 문화 충격을 관련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한 2줄, 3줄 정도까지만 적어 보세요. 아셨죠? 3줄 정도 이렇게 적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제가 공지사항에다 띄울 거거든요. 여러분이 수업 들어가시기 전에 공지사항을 반드시 한번 좀 살펴보세요. 그래서 보강 날짜나 이런, 우리가 좀 휴강해야 될 게 한 2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학기 중에. 그래서 그런 관계도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설명을 드리고 공지사항에도 띄워 놓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